전세를 안고 사는 것이 대출을 끼고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갭 투자를 통해서 아파트를 구입하고 있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만약에 이쪽으로 이전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제가 예전부터 강조했었던 이런 아파트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승훈 소장입니다. 자, 최근에 뉴스 키워드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도 좀 있고 또 새로운 내용들도 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그 12, 16대책 나오고 부동산 전망하게 되면서 전세값이 내년에 오를 것이고 갭 투자가 다시 성행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실거주자는 매수가 할 수가 없어요. 뭐 대출 뭐 다 막아버렸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냐? 전세로 가겠죠. 근데 전세 수요가 그럼 증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공급 매물 어떻게 돼요? 없어요. 재개발 재건축 다 막고 있고 공급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세 매물이 부족하고 전세 수요는 증가하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뻔하죠. 전세가가 상승하게 됩니다. 지금 첫 번째 뉴스로 나온 게 집값 내리고 전세값 뛰자, 다시 고개 든 갭 투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봤더니 지금 강남 쪽에 사실상 비싼 아파트 15억 이상의 초고가 아파트나 아니면 LTV 기존대로 받는다 하더라도 뭐 40% 내지 20%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뭐 강남 같은 경우는 전세값도 비싸니까 그 비율이 뭐 20% 40% 이런 것 이상이죠. 보통 50% 내지 60%까지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전세를 안고 사는 것이 대출을 끼고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갭 투자를 통해서 아파트를 구입하고 있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강남 같은 경우는 10개 중 6개는 세를 안고 매입하는 갭 투자 선호, 투자자니까요. 투자자니까. 그러면서 최근 대출을 막히고 전세금이 오르니까 갭 투자 선호가 더욱더 높아지고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고, 마크로 리버파크 같은 건 43억 8천만 원에 거래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세가 27억에 들어오니까 한 16억, 17억 정도 선에서 구입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바뀌고 있고, 문제는 지금 전세금이 계속 오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전세금이 계속 오르고 있고, 이거는 내년 시장까지도 계속 여파가 미치게 되겠죠. 당연하죠. 그거는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매수하기에는 굉장히, 다주택자 매수하기도 부담스럽게 되고 1주택자도 구입하려고 하더라도 대출이 규제가 굉장히 심하다 보니까 이제 금액이 부족하게 되죠. 거기다가 분상제라든가 로또 분양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청약으로 기다린 사람도 생겨나게 되고, 결국은 집을 구입하지 못하게 하고 대부분 대기자로 만들어 놓다 보니까 전세 수요자로 많이 생기게 되는 거니까 전세 수요가 많아지고, 또 아파트 공급은 안 되니까 전세 공급도 줄어들게 되고 시장에 있는 매물은 안 나오게 되고, 이러니까 당연히 이제 전세가가 상승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벌써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으면 내년 시장엔 정말 전세가가 더 많이 급등할 걸로 예상돼서 좀 걱정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는 갭 투자가 성행하고 있고 전세가가 올라가는 모습이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뭐 청약 5087대 이게 뭐냐 했더니, 뭐 수원의 한 아파트가 한 14세대 정도 이제 남은 것들은 이제 무작위 추첨을 하는데, 여기서 무려 5087대 1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14가구인데 5087대 1이니까 14만 명 이상, 7만 명 이상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엄청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 금액도 조금 저렴했던 부분이 있고 했지만, 이번 정책에 로 인한 쏠림 현상도 분명히 있지 않느냐, 뭐 이런 것들을 좀 분석한 내용인데, 여러분이 뻔히 결과를 알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제가 더 살펴보지는 않겠습니다. 다음에 1억씩 떨어진 재건축 급매가 나와 대부분 다주택자 매도 물량 1억씩 떨어진 급매가, 이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영상에서. 예, 항상 정책이 나오게 되면 몇 개월 동안은 가격이 주춤하게 되고, 소위 쪼는 사람들, 겁먹은 사람들, 두려워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물건이 나온다. 그때 그런 물건들 잡으면 결국 좋다, 이 얘기 나왔죠. 수요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당분간 가격은 정체가 될 겁니다. 예, 그리고 급한 사람들은 좀 겁을 먹고 가격을 좀 낮춰서 거래를 시킬 거예요. 그죠? 이런 것들은 매수자 입장에서는 잡으면 좋을 것 같고, 올 초에도, 그러니까 19년도 초에도 작년에 9.13 대책의 영향으로 굉장히 저렴했었던 시간이 있었고요. 그죠? 그 전에 파리 대책 때도 한 11월 달 오를 때까지 한 3개월 정도 시장이 약간 얼어붙어 있었고요. 항상 강력한 대책 뒤에는 3에서 9개월 정도, 한 6개월 전후 정도는 가격이 주춤하면서 겁먹은 매도자들이 나오는 물량들이 항상 나온다. 그래서 지금 그런 물량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물량들 여유가 되시면 잡으시면 될까 안 될까?
당연히 됩니다. 예, 당연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물량들이 나오고 있다. 항상 그 예상되는 범위 내에서 지금 시장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세값 뛰고 갭투자 날아나고 겁먹은 사람의 대건축 물량이 나오고 예, 그리고 풍선 효과 생기고 이건 뭐 이건 거의 뭐 법칙이죠, 법칙. 예, 법칙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결국은 세입자가 세폭탄 맞은 셈. 예, 전세가 일단 최고가죠. 전세라는 것이 어떻게 법률적으로 정해진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호가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집주인이 난 이 금액 아니면 안 받아 하게 되면은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전체적으로 전세가가 높아지고 있는 셈이고, 그 매수하려는 사람들은 대출 안 나오니까 안 되고 집을 어딘가 살긴 살아야겠고 그러니까 높아진 전세값에 울며 겨자 먹기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전세가가 높아지게 되고 이는 결국은 갭투자가 증가하면서 매매가를 상승시키는 그런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2, 16 대책이후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반토막인데 상승폭이 반토막인 거예요. 뭐 하락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상승폭 자체가 떨어졌다. 상승 패턴은 여전하다. 이런 얘기죠. 전세값도 올랐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9억 미만 같은 아파트가 이제 가격이 오른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뭐 주목하라 뭐 그런 얘기 같고요. 뭐 이런 것들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아까 뭐 1억 내년에 뭐 2억이든 3억이든 같은 내용일 걸로 보여지고요. 요거는 제가 별도의 영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4주택 이상이 취득세가 4배가 됐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살짝 봤던 게 뭐였냐면 이거는 그 개별적인 사항이긴 한데 요거요. 4만 평 규모의 서울 구로 차량 기지 광명시 이전 첫발. 이 내용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요 대상지 있는 부분이 지도를 잠깐 보여드릴까요? 지도상 어디 있는 거냐면 구로 지금 여기에요. 구로 차량 기지. 여기가 이제 구로 차량 기지 일대고 여기가 이제 광명 쪽으로 이전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뭐 이전 얘기 한참 있었습니다만 아직도 이전한 건 아닌데 아까 그 기사에 보게 되면 26년까지 이전을 하고 조건부 가결했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지금 뭐 기사상으로는 어떤 뭐 이렇게 해갖고 이전할 것이다. 다만 광명시의 반대가 걸림돌이다 해갖고 아직은 뭐 문제가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만 이게 만약에 이쪽으로 이전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제가 예전부터 강조했었던 요런 아파트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여기가 중공업 지역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쪽이 중공업 지역인데 이 일대가 전부 가산, 그 다음에 금천 이쪽 일대로 다 개발이 주벨리로 개발이 됐고요. 영등포 쪽 하나둘씩 개발이 하고 있고요. 이 일대도 지금 지구단위 계획으로 잡혀 있죠. 편집들을 보면 될까요? 네, 이렇게 지구단위 계획도 잡혀 있고 정비구역으로 지금 다 잡혀 있지 않습니까? 다 보이시죠? 그래서 개발이 많이 되는 와중에 여기가 사실은 지금까지 개발 안 됐었던 이유는 여기가 이전을 못해서 그랬거든요. 그죠? 근데 이 저쪽에 이제 광명으로 보내고 나면은 여기가 개발이 되겠죠. 네, 개발이 어떤 식으로 개발되냐 하면은 자, 2026년까지 추진되고 지식산업센터, 비즈니스호텔, 컨벤션 등이 예상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좀 뭐 이쪽 일대의 부동산들한테 영향력이 큰 개발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 그랬을 때 뭐 예를 들어 이런 구로 주공 아파트 이 그림상으로만 봐도 널찍하지 않습니까? 건폐율이 이런 아파트가 지금 용적률이 굉장히 낮죠. 86년도 아파트니까 재건축 연한 이미 채워진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용적률 상을 보게 되면 15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얼마 안 남은 굉장히 사업성 좋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런 기사가 뜨고 나서 이제 가격이 좀 불붙을 수 있겠죠. 뭐 지금 여러 가지 이번에 뭐 제초안이라든가 아니면 12, 16 대책으로 분위기가 좀 어수선하지만 그런 것들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시적으로 지나간다고 하게 되면은 이 내재 가치가 없어진 건 아니거든요. 여기가 뭐 엄청나게 개발되고 그렇다면 그 전에 인기가 없었던 거는 뭐 구로구다. 그 다음에 여기가 약간 섬처럼 돼 있잖아요. 어디 뭐 갈 데가 없잖아요. 여기 다 막혀 있잖아요. 사실상 예, 철로로 다 막혀 있잖아요. 이쪽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접근성이 좀 떨어진다였는데 이게 뚫리게 되게 되면은 굉장히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쪽 일대 아파트들 중에서 용적률이 괜찮은 아파트, 재건축 대상 아파트가 있으면 지금 시점 분위기 안 좋았을 때 원래 확 올라줘야 되는데 지금 못 올라 있다면 아마 잡으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 말씀을 좀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드립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그 다음에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고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